원일이TV 102번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고화질 화면으로 공개를 했어요. 마치 영화를 찍듯이 연출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생생한 장면이었습니다. 파편이요, 옆 건물까지 훼손하는 모습, 흙먼지 솟구치는 장면. 여러분은 그 장면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제가 든 생각은 이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폭파다. 건물을 없애버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다. 뭘까? 바로 파괴력이다. 얼마나 파괴적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지 그 힘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무슨 파괴력일까요? 이를 진두지휘한 김여정의 파괴력이에요. 표독스러운 표정과 손가락질 까딱 한 번에 170억 원 들어간 멀쩡한 새 건물이 흔적도 없이 폭파돼 버렸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하필 김여정일까요? 북한식 후계 구도가 진행 중일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김여정 후계 구도설, 끝난 일이 아니구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남 선전선동을 지휘했던 김여정입니다. 권력 후계자라면 가장 약점이 뭘까요? 바로 군대 지휘 능력, 군 장악력입니다. 이제 북한군 전체가 김여정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뭔가 김정은 권력이 이상하다, 건강 이상설 끝난 게 아니다, 여러 관측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졌던 2008년도 유학 중이던 김정은이 급하게 불려 들어왔고 이후 3년 동안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북한은 대남 군사 도발을 강행하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차 핵실험, 이게 다 그때 벌어진 도발입니다. 그 개연성과 연관성, 원일이TV 30번째 이야기가 김정은 뉴스 따라잡기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30번째 에피소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파괴는 김여정의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북한군이 움직이고 북한 주민이 온 촉각을 기울인다. 우리 정부가 은밀히 타진했던 대북 특사도 김여정 선에서 단칼에 거절당했다. 북한은 그 사실까지도 공개하고 막말로 공격을 했다. 외교 결례, 몰상식, 개의치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여정의 힘을 보여주는 거다. 이 모든 현상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전개될 북한의 움직임, 이 전제를 감안하고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말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 전 오늘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노무현 재단과 부설연구소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거기서 일했던 김한희 씨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이자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는 30대 중반의 젊은이에요. 김한희 씨는 2009년부터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일을 했고 2019년에서 지난 3월까지 노무현 재단에서 일을 했어요. 회계 담당이었답니다. 노무현 재단은 유명하니까 넘어가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줄여서 미래연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2008년도에 직접 만든 비영리 연구단체입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를 모델로 삼았답니다. 노무현 정책학교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정치 입문을 원하는 사람들, 특히 총선 출마 희망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받고 친노 인사들이 강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강생이 최근 구속돼서 수감 중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VIK 대표적인 강연자는 유시민 한명숙 이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 노무현 재단으로 확대가 됐죠.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계승한다. 이걸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미래연은 노무현 재단 부설연구소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김한희 씨는 그 미래연과 노무현 재단 두 군데서 모두 일을 했으니까 본인 표현대로 뼛속까지 친노입니다. 지금도 노무현 후원금 내는 정식 회원이래요. 그 김한희 씨가 친노 출신의 친문 핵심,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부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발단은 2011년 2월 윤건영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부임할 때로 거슬러 갑니다. 부임 석 달 만에 윤건영은 회계를 담당하던 김한희 씨한테 개인 계좌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법인 계좌 놔두고 왜 개인 계좌를 만드는지, 돈이 섞이면 불법인 거는 알았지만 뭐 거부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른바 개인 차명 계좌를 만든 겁니다. 첫 거래는 5월 17일이에요.
차명 계좌에 1,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내부 장부에는 입금자 미래연 원장 아무개, 사용처 무쿠지 비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쿠지라는 것은 매거진과 북의 합성어로 잡지와 책의 중간 성격인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일주일 뒤 미래연 직원 명의로 또 4,7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내부 장부에는 성북구청 용역비 이렇게 적혔고요.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 현금의 흐름이 뭘 의미하는지 분석을 해놨더군요. 차명 계좌로 최초의 돈이 입금된 1,100만 원, 외견상 미래연 원장이 1,100만 원을 김한희 개인 차명 계좌로 입금했다가 빼서 간행물 발행 비용으로 쓴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무쿠지 제작 비용 1,100만 원은 미래연의 법인 계좌에서 지급이 됐고요. 김한희 개인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 윤건영 개인 계좌로 이체가 됐습니다. 5월 24일 미래연 직원 이름으로 김한희 차명 계좌에 입금된 4,780만 원, 내부 장부에는 성북구청 용역대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열흘 전인 5월 14일 미래연 법인 계좌에 똑같은 액수인 4,780만 원이 계좌 이체로 입금이 됩니다. 공식 장부에는 직원 아무개 이름과 함께 이체 오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한희 씨는 이체 오류 아니라고 고발을 합니다. 실제로는 성북구청에서 들어온 용역 대금이 맞다는 주장이에요. 이체 오류라고 법인 계좌로 들어왔던 4,780만 원, 이틀 뒤인 5월 16일 이체 오류 환불 이런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빠져서 똑같은 액수의 돈이 5월 24일 김한희 차명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2011년 윤건영은 미래연의 기획실장, 백원우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한희 씨는 윤건영 실장 아래서 일한 회계 담당 미래연 직원이죠. 근데 김 씨는 자신이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된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답니다. 5개월 동안 인턴 월급이 국회 사무처에서 나왔겠죠. 545만 원입니다. 그 돈은 김한희 씨의 개인 차명 계좌로 들어왔는데 김한희 씨는 백원우 의원실에서 일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가본 적도 없다 그래요.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갖고 누가 썼느냐? 김한희 씨는 차명 계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 계좌 관리는 윤건영 실장이 했으니까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김한희 씨가 내부 고발한 윤건영 차명 계좌 운영 의혹, 백원우 허위 인턴 등록 의혹 그 개요입니다. 윤건영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고 백원우는 허위 인턴 등록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건영, 백원우의 해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10년 전 일이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연의 해명을 들어보면 돈이 떨어지면 윤건영의 개인 돈으로 쓰고 나중에 돈이 쌓이면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법인 돈하고 개인 돈하고 섞인 사실은 인정을 했고 다만 횡령한 돈은 없다. 이 주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해명이죠.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 법인 계좌 놔두고 왜 개인 계좌로 모금했느냐. 법인 계좌 놔두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건 사실이나 횡령이나 유용은 없다. 김한희 씨는 처음엔 익명 혹은 가명으로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제보를 하다가 지난 3월 노무현 재단에서 권고사직 당한 뒤에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를 시작했어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징계위가 열렸고 바로 권고사직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노무현 재단의 만연한 부조리를 참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부조리라는 게 뭐냐?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2월 중순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있는 대구 경북을 혐오하는 방송을 했다. 김한희 씨는 그게 창피했고 이건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말자는 노무현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유시민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가명으로 올렸는데 그걸 추적해서 징계위를 열더라. 바로 권고사직, 퇴사 처리됐다. 이러고 있어요. 김한희 씨의 독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한꺼번에 막 분출이 됐는데 하나씩 핵심과 본질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첫째, 윤건영의 차명 계좌 운용. 김한희 씨의 주장대로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횡령 혹은 배임, 액수를 떠나서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 나도 공범이었다. 이게 김한희 씨의 주장입니다. 둘째, 백원우 의원실 허위 인턴 등록. 국회 사무처에서 월급이 나갔으니까 그 역시 액수를 떠나서 명백한 국민 세금 도둑질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유시민을 비판했더니 징계위를 열어서 권고사직하더라.
불법 탈법의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김한희 씨는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어요. 같은 친노 진영 지지자인데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편 갈라치더니 결국 내치더라. 입으로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유시민 재단인지 노무현 재단인지 모르겠다. 김한희 씨는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습니다. 진중권은 김한희 씨의 문제의식과 거의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안의 본질은 친문의 노무현 정신 배반이라고 규정을 했더군요. 친노와 친문이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배반하고 그의 정치적 자산을 말아먹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김한희 씨의 언론 인터뷰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의 불법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신들이 탄압을 받았고 그들이 적폐라고 주장하려면 우리는 그 시절 떳떳하게 일했어야 하는데 친문 세력은 그렇지 않았다. 거기에 가담했던 나도 범죄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한희 씨의 이 고백과 토로에 대해서 친노, 친문 중에 그래 맞다.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최광욱 같은 의원은 성질을 내고 있죠. 10년도 더 지난 일을 들춰내서 먼지 풀풀 날리게 하는 거 보면 검찰 정치가 여전하다는 징조로 보인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그 최광욱 의원은 아무데나 수틀리면 정치 검찰 운운을 하니까 못 말립니다. 팩트만 수정을 하자면 10년도 더 지난 일 아니고요. 9년밖에 안 된 일이라 공소시효가 살아있어서 검찰이 고발 들어온 거 수사하는 사안입니다. 하긴 뭐 조국 아들한테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준 거 그거 허위라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깟 인턴 증명서가 뭐라고 그까짓 걸로 기소를 하냐.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러는 피고인이니까 뭐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김한희 씨라는 젊은 30대 여성, 여전히 노무현 후원금을 낸다는 사람, 그 젊은이는 함께 일했던 친문 정치인들, 김한희 씨가 보기엔 노무현 정신과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노무현 마케팅에만 열중했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무현 정신을 앞세웠지만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노무현 정신과 가치는 사라지고 노무현팔이 세력 결집하고 기득권 유지하려는 생각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허망하게 간 뒤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아직도 검은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랬죠. 도대체 노무현이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국, 정경심의 위선과 이중잣대, 윤미향의 위선과 후한무치함, 윤건영의 차명 계좌와 백원호의 허위 인턴, 일맥상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위선, 반칙, 특권이에요. 굳이 하나 더 더한다면 뻔뻔함 정도입니다. 김한희 씨는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친문은 불법과 반칙에 눈 감는 사람이 됐는가? 참으로 뼈아픈 질문 같은데 별로 아파하는 소위 친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분명 보수, 진보 그 가치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출신 정치 세력은 진보의 가치를 떠들지만 실천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 대다수 그동안 생업에 충실하느라 운동권에게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 희생도 불사했던 사람들.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권한 뒤에 그들의 삶의 궤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반칙, 반성도, 인정도, 성찰도 없습니다. 뼛속까지 친노라는 김한희 씨의 이 고독한 외침은 최소한 운동권에 대한 국민적 부채의식을 떨어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